안녕하세요. 프로바둑 기사 이세돌입니다. 백돌과 흑돌이 자신의 영역을 확장해 승부를 결정짓는 바둑. 제가 이 바둑돌을 친 지 올해 30년이 됐습니다. 5살에 배운 바둑이 저의 인생을 바둑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흔히 정치를 바둑판과 같다고들 합니다. 정치나 생활에서 바둑 용어가 자주 등장하는 것도 그런 맥락이겠죠. 제가 많지 않은 나이지만 제가 보는 정치, 제가 보는 문재인 후보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저는 지난 민주당 경선에서 안희정 지사를 지지했습니다. 경선 당시에 문재인 후보가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결정된다면 어떻게 할 거냐고 그렇게 묻는 분들이 계셨는데요. 저는 그다지 망설임 없이 문재인 후보를 도울 거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번 민주당 경선에 참가한 후보님들 모두 좋아합니다. 색깔은 틀리지만 이렇게 훌륭한 분들을 한꺼번에 놓고 고민하는 것이 정말 기쁘고 또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후보가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당당히 대통령 후보로 결정된 것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부심을 또 느낍니다. 경선 경쟁자들이 지금의 문재인 후보를 진심을 다해 적극적으로 돕는 것을 보면 제 생각이 그다지 틀리지 않은 것 같아 정말 뿌듯한 마음입니다. 요즘에 많은 분들이 이세돌 하면 또 알파고의 그런 대국을 떠올리시더라고요. 인간 대 인공지능의 그런 대결이라 관심이 많았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결과는 1대4 저의 완패였습니다. 저를 격려해 주시는 분들은 컴퓨터와의 싸움에서 한 번이라도 이겼다는 것이 대단한 것이라 이렇게 칭찬해 주셨는데요. 또 애초에 공정한 경쟁이 아니었다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알파고가 그만큼 완성도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좀 다르게 생각을 했습니다. 알파고와의 대국은 사실 알파고가 아니라 제 자신에게 졌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준비가 안 돼 있었고 또 상대에 대해서 너무 알지 못했습니다. 또 3번의 대국에 내리패하면서 정신적으로 좀 공황 상태에 빠진 적도 있고요. 복귀를 반복하면서 돌파구를 찾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결국은 제가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더 집중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정성이 통했다 할까요? 4번째 대국에서 또 알파고에게 1승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의 그런 격려와 응원 덕택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사국에서 이렇게 둔 78수를 신의 한 수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요. 사실은 그것은 신의 한 수의 는 아니었고요. 그 당시에 그냥 최선의 수를 찾은 것입니다. 사실 둘 데가 거기뿐이 없었어요. 다른 것은 좀 두기가 어려운 사실상 유일한 선택이었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알파고와의 대국 책에 추천사를 써주신 분이 문재인 후보님입니다. 문재인 후보의 추천사 한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정치는 바둑을 통해 배우는 점이 많습니다. 부득 탐승, 승리를 탐하면 이길 수 없으며 공피고와 상대를 공격하기 전에 먼저 나를 돌아봐야 합니다. 기자쟁선, 작은 희생을 감수하며 훗날을 기약해야 하고 사소치대, 작은 것을 버리고 큰 것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정치입니다. 문재인 후보가 중학교 때 동네 어르신들 어깨너머로 배워마득 그런 실력이
아마 3단 정도 된다고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 대단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바둑으로 정치를 멋지게 표현하리라고 좀 생각지 못했습니다. 정말 바둑인으로서 좀 뿌듯하고요. 제가 알파고와의 사국에서 둔 78수 역시 또 이러한 정신을 잊지 않았던 점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승리만을 목적으로 삼고 욕심을 부렸다면 얻어지기 좀 힘들었겠죠. 상대를 공격하기 전에 나를 돌아봐야 또 다음 수가 보이고 또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탐대실이라고 하죠. 작은 것을 탐하면 큰 걸 잃습니다. 프로기사가 된 지도 벌써 올해 22년이 됐습니다. 수많은 이렇게 바둑을 두었지만은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런 대국을 꼽자면 아마 이창호 구단과 그런 대국했던 2001년도가 아닌가, 2001년도의 대국이 아닌가 싶습니다. 당시 저는 18살, 정말 당돌한 소년이었고요. 이창호 구단은 정말 자타공인 세계 제1의 기사였습니다. 제 인생에서 첫 번째 세계대회 도전이었고요. 저는 예상 밖으로 파죽지세로 2연승을 거뒀고요. 또 상승세를 타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대국도 사실 좀 지기가 힘들 정도의 그런 바둑이었는데요. 모든 것이 좀 저에게 미소를 짓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하지만 이게 처음으로 이렇게 세계대회 우승이 정말 눈앞에 다가왔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정말 바둑이 보이질 않더라고요. 정말 우승만 보였습니다. 바둑판에서는 좀 아른아른하는 그런 아른아른거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선배님들이 많이 이렇게 충고해주는 말인데요. 저는 그때 아른아른거린다는 그런 의미를 처음으로 알게 됐습니다. 처음 느꼈던 그런 상황이라 어떻게 대처할 수가 없었고요. 또 눈앞에는 이창호 구단이 정말 흔들림 없이 앉아 계셨고 저는 계속 아른거렸고요. 세계 최고의 기사가 저의 그런 상태를 모르실 리가 없었겠죠. 결국 남은 세 판을 모두 내주고 준우승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은 제 바둑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고작 10대 후반에 이제 처음으로 세계대회 결승에 올라갔던 그런 소년이 패기 하나로 모든 것을 판단했다는 것, 그런 것을 이제 나중에 알게 된 것이죠. 정말 그때 배운 것이 많습니다. 그 이후에 좀 성공적으로 됐던 다른 대국이 이때 정말 그런 실패가 가져다 준 성공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이제 알파고 대국 책에 그런 실린 문 후보님의 추천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알파고의 대결에서 이세돌 구단이 1승을 한 후 쥐었던 환한 웃음은 인류의 희망과 기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저는 바둑을 통해 인생을 배웠습니다. 정치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크게 보고 또 멀리 내다보고 전체를 봐야 합니다. 바둑에서 국지전의 승부에 집착하지 말고 늘 전체를 보면서 대세를 살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꼼수가 정수에 이길 수 없는 이치도 이와 같습니다. 바둑을 모르시는 분들은 좀 너무 평범하다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바둑을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은 이 말이 정말 틀림이 없다는 것도 느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둑처럼 정치도 크게 보고 또 멀리 보고 전체를 봐야 한다고 하는 그런 문재인 후보를 저는 지금 위기에 대한민국이란 바둑판에 신의 한 수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정치인이라면 부득탐승, 승리를 탐하지 않고 공피고와 나를 먼저 돌아보고 기자쟁선, 훗날을 위해 작은 희생을 감수하고 사소치대, 작은 것을 버리고 큰 것으로 나아가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 애칭이 샌돌입니다. 이렇게 형태 관계없이 물러서는 것을 싫어한다고 해서 붙여진 것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그다지 이렇게 물러서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바둑계에서는 상대가 정말 힘들어하는 수를 많이 그런 평도 듣고 있고요. 점잖고 때론 또 물러서서 참을 줄 아시는 그런 이창호 구단도 계시지만은 저는 그런 분들에게 많이 배웠습니다만 제 스타일은 정말 좀 처음부터 끝까지 치열하게 두는 그런 스타일이고 아마 앞으로도 그런 스타일을 고수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2살에 프로기사가 된 이후에 이런저런 일로 좀 많이 회자가 됐는데요. 17살에 또 승단대회 문제를 좀 지적을 했고요. 또 승단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2009년도에는 정말 좀 더 합리적인 우리 한국 바둑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휴직을 한 적도 있고요. 한동안 좀 반상을 떠났었죠. 지난해에도 여러 가지 또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만 들으시면 제가 사실 엄청 말썽꾸러기 같죠? 사실 제가 말썽꾸러기에 맞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에는 저 같은 말썽꾸러기가 많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라고,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 정말 목소리를 내야 하고 또 함께 고쳐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이 없었다면 지금까지 바둑을 둘 수 없었을 겁니다. 제가 말썽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씩 그런 달라지는 부분이 생겨났다고 생각합니다. 관행이니 따라라. 모난돌이 장맞는다. 얼마나 사람들이 당연하게 이 말을 따르고 또 우리 후배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강요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보십시오. 저는 상식이 통하는 나라에서 정말 살고 싶습니다. 어느새 비상식이 상식인 양, 비상식이어도 불리한 처지에 놓을까 봐 또 우리는 침묵하고 참아왔습니다. 저는 지난 정권에서 있었던 문학의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알고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우리 국민의 목소리를 뺏고 국민의 생각을 통제하는 그런 정권, 정말 기가 차는 것이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우리 국정원이 댓글 부대로 전락하고요. 검찰과 경찰은 정말 중립을 잃어버리고 권력자의 손을 들어주는 그런 나라. 여태 이런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었나요? 예. 문재인 후보는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는 성역 없는 수사기관을 만들겠다고 또 약속했습니다.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는 기본 원칙을 지키는 정말 추상 같은 검찰과 경찰의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영화나 드라마가 아닌 현실에서 정말 보고 싶습니다. 바둑에서 복귀는 정말 중요합니다. 누구나 실패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실패했던 그 순간을 순서대로 차근차근 살펴보고 또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는 일은 정말 계속되는 승부를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문재인 후보는 4년 전 선거의 그런 복귀를 정말 잘한 것으로 보입니다. 내분으로 지리멸렬하던 민주당을 개혁했고요. 또 정말 국민의 지지와 사랑을 받는 그런 당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국적으로 고르게 지지를 받는
119개 의석을 가진 원내 제1당이 되었습니다. 민주당은 새로운 활력이 넘쳐납니다. 차차기에 민주정부를 이어갈 그런 젊은 인재들이 넘쳐납니다. 4년 동안의 복귀 끝에 얻어낸 그런 경험, 자신감으로 문재인 후보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일하면서 피로, 과로와 스트레스 그것 때문에 치아가 빠졌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지난해 4.13 총선에서 하나가 더 빠져서 11개의 치아를 임플란트로 버티고 있습니다. 발음이 약간 좀 어색한 것도 그 때문이겠죠. 왠지 좀 동질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종종 제 목소리에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제 목소리가 좀 굉장히 특이하지 않습니까? 심한 그런 스트레스 때문에 목소리가 좀 변해서 그런 겁니다. 이렇게 과정을 생략한 채 그렇게 드러난 겉모습만 이렇게 본다면 문재인 후보의 발음이나 제 목소리에 대해서도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통을 이겨낸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저는 뭐 그렇게 신경 쓰지 않게 됐습니다. 오히려 뭐 또 개성이 있다며 좋게 봐주시는 분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나이에는 맞진 않지만 제 목소리를 귀엽다는 분들도 좀 계신 것 같습니다. 문 후보님의 약간은 어눌하게 들리는 그 목소리에 오히려 저는 더 신뢰가 갑니다. 바둑으로 받은 스트레스는 바둑으로 풀어야 하는 것처럼 대통령이 망친 나라는 또 좋은 대통령을 뽑아야 다시 일으킬 수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아이를 마음 놓고 키울 수 있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 좋은 대통령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은퇴 후에 양산의 시골집 텐마루에서 계곡을 마주하고 또 바둑을 두는 것이 꿈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상대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5년 뒤가 될 겁니다. 제가 서두에 바둑 영어가 생활에 많이 쓰인다고 했는데요. 제 마지막 이야기는 바둑 영어로 풀어보겠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자충수로 대한민국이 정말 분노했습니다. 꼼수와 무리수로 점철했던 그 긴 세월에 우리 국민의 억울함, 정말 참담함이 정말 극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촛불민심이 포석을 깔아주고요. 정석대로 돌로와 이렇게 판세를 키워온 문재인 후보가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희망이 보입니다. 이젠 깔끔한 끝내기를 해야 될 때입니다. 바로 지금이 사활을 걸어야 될 때입니다. 꼼수는 결코 정수를 이길 수 없습니다. 이제 국민이 신의 한 수를 둘 차례입니다. 그 한 수, 문재인에게 두시는 건 또 어떨까요? 한 번만 다시 복귀해 보시죠. 이 상황을 타개할 유일한 사람은 준비된 대통령 문재인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